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원스쿨랩 LC, RC 토익 강의를 맡고 있는 최서아 선생님입니다. 날씨가 너무 시원해졌죠? 추석도 잘 보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살 좀 찌셨어요, 여러분? 살도 좀 찌시고 이제 여유도 좀 가지시면서 날도 시원해졌으니까 공부하실 때 되셨잖아요. 그죠? 열심히 또 공부하고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같이 공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9월 30일 적중특강 10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이 적중특강 강의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단서를 좀 빨리 잡으시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에다가 초록색으로 표시를 좀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쌤 도움 없이도 저런 게 이렇게 매지가이처럼 이렇게 싹 올라오면은 제일 좋은데 아직은 좀 실력이 부족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표시해 드린 거 같이 표시하시면서 아, 서쌤이 이렇게 푸는구나. 이런 식으로 풀면 좀 빨리 풀 수 있구나 같은 걸 익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 봤을 때 앞에 to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take라는 것 자체가 타동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아무리 to를 갖다 붙였다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여기는 의미상의 목적어로서 명사 따위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더더군다나 명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뒤에 from이라고 해서 전치사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계산이 끝나줘야 되겠습니다. 자, ABC를 봤을 때 끄트머리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끝난 게 명사니까요. 정답은 D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102번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 ABC를 딱 보시면서 because는 부사절 접속사, during은 전치사, 그리고 still, 그리고 only 같은 경우는 부사, 물론 형용사도 되지만 토익에서 부사로 많이 쓰이는 단어들 먼저 정리를 하시면서 일단 내가 여기서 접속사를 쓸 건지 전치사를 쓸 건지 그리고 부사를 쓸 건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According to our employee handbook 이라고 해서 전명구 치워주시고 machinery 주어 should be repaired 동사 쭉 들어가죠. 그리고 after이라는 접속사로 추정되는 액이 보입니다. 확인할게요. 여기까지가 주어 나오고 여기가 동사가 나왔으니까 네, 부사절 접속사로 쓴 거 맞아요. 쌤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접속사의 개수에다가 한 개를 더한 게 누구의 개수가 되어야 한다? 동사의 개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서 접속사가 한 개가 들어가면 동사 몇 개 나와야 된다? 두 개. 접속사 두 개가 들어가면 동사는 세 개가 나와줘야 돼요. 여기 지금 동사 두 개 나오고 접속사 하나까지 계산이 완벽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또 접속사를 갖다 붙일 수는 없죠. 그리고 전치사 다음에 접속사를 쓰고서 주어 동사를 쓰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럴 때는 명사절에 접속사를 쓰셔야 돼요. 지금 after이다라고 해서 부사절에 접속사를 이미 써놨기 때문에 얘도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자, 전치사가 형용사가 들어갈 수는 없죠. 형용사가 접속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아니니까. 그럼 이제 부사만 가지고 해석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직원 안내서에 따르면 머시너리는 수리되어져야만 합니다. Mechanical Department 기계부서에서 has been consulted라고 해서 자, 충분히 그 부서에서 상의되어지고 난 이후에야지만 그 상태가 충족이 되고 나서야지만 수리되어져야 됩니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느낌이 들어갔잖아요. 우리 이 접속사를 강조해 줄 수 있는 only라는 부사 붙으셔가지고 only after 하나를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 들어갔을 때 이미 앞에서 완벽한 문장, 뒤에도 완벽한 문장, 심지어 이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부사절 접속사까지 잘 들어갔는데 여기 앞에서 뭐 쓸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부사 따위가 정답으로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면 딱 좋겠죠? 다시 한 번 더 only after 뭐라고요? only after 소리 내서 읽으시면서 바로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3번 문제 들어갑니다. 103번은 ABC를 보자마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이실까요? By far 이라고 하면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강조해주는 부사죠. Absolutely, 전적으로 틀림없이 당연히 이런 뜻으로 들어가고요. much로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수식할 수 있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much 다음에다가는 불가산의 명사를 수식하는 수량 형용사로서의 쓰임새도 있습니다. 그리고 a lot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쓰면서 부사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a lot of까지 붙어야지만 뒤에다가 복수의 명사를 쓰거나
불가산의 명사를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물론 alot도 비교급을 강조해 주기는 합니다. 비교급 수식 이렇게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올라가서 빈칸 앞뒤 보셨을 때 비교급도 없고요. 최상급도 없어요. 뭐 by far이나 뭐 이런 건 절대로 될 수가 없겠네요. 비동사와 incredible이라는 이형식 동사와 형용사 사이에 뭐 쓸래를 물어보는 자리로서 여기 부사가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내용 좀 봅니다. The sales manager, 판매 매니저는 is pleased that 이 be pleased와 같은 이런 형용사들은요. 대절을 끌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that 이하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저런 게 뭐가 있을까요? sorry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 I am sorry that, we are sorry that 이렇게 들어가면 that 이하 때문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I'm sure that, sure도 마찬가지고 that 이하를 확신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that이 시작이 됐죠. The recent surge, 최근에 급증이라고 해서 주어 판매에 있어서 after the release 계속 전명구 of the new marketing campaign 또 전명구 드디어 has라고 해서 동사가 나타났습니다. 판매 매니저는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의 출시 이후로 판매에 있어서의 최근의 급증에 대하여 매우 틀림없이 정말 전적으로 absolutely incredible 하다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라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죠? absolutely 부사가 정답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4번 문제는 잠시 여러분들 이거 별표 한번 쳐주시고 제가 조금 문법적인 포인트를 곁들여서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왜냐면 이거 좀 어렵거든요.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게 있어요. 부대 상황이다 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부대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주된 상황 옆에 부수적으로 그 상황이 동시에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부대 상황을 나타내주는 그 어구가 있는데 예문을 하나만 먼저 적어봐 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I fell asleep with the TV turned on 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어제 제가 실제로 그러긴 했어요. 어제 밤에 자는데 날씨가 너무 시원한 거예요. 진짜 그 시원한 가을 공기 거기다가 막 비도 오고 문을 이렇게 다 열고 자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막 잠이 재밌어. 잠자는 게 제일 좋아. 그런 상황이죠. 잠이 딱 들었는데 TV가 켜져 있는 상태로 잠이 들었다고요. 느낌 와요? 잠을 자고 있는 게 주된 상황인데 그 상황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TV까지 켜져 있는 그거를 우리가 부대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공식은요. with를 쓰고요. 전치사에 목적어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분사를 쓰는 요 모양이 가장 일반적인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사 자리 대신에 뭐 형용사나 부사를 쓰기도 하지만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TV라는 것은 스스로 켜는 것이 아니라 켜져 있는 거죠. PP라는 분사로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with를 쓰고 house presses라고 해서 목적어가 들어가고요. 여기가 이제 분사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뒤에 record laws라고 해서 목적어에 해당하는 친구가 있으므로 어차피 우리는 여기다가 ing밖에 못 써요. ABC를 보시면 ing로 쫙 들어가 있죠. 일단 이거를 먼저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주 안 나와. 걱정하지 마세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나왔을 때 I fell asleep with the TV turned on 이라는 좀 간단한 문장을 생각하시면서 with 목적어 분사의 모양이구나 라고 떠올리시면 좋겠죠. 자, 결국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단어랑 가장 어울리는 단어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집의 가격이 집세가 저 기록을 얻었다, 발표하다, 도달하다, 개조보수하다. 기록 따위에 도달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reaching 정답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with 다음에 목적어 쓰고 분사 쓴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104번 시원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105번 들어가겠습니다. 105번 along이랑 between, through, among 막 또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along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무엇을 따라서 장소명사하고 어울리는 거 알고 계시죠? 바다 같은 데 가시면은 특히나 그 부산의 광안리 쪽
해운대 쪽 가시면은 그 아침에 좀 일찍 그 근처에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약간 브런치도 먹고 하시다 보면 이렇게 커다란 강아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조깅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보면서 저도 놀래요. 저도 같은 부산이 이제 고향이잖아요. 근데 갈 때마다 "헉, 저렇게 부지런할 수가. 부산 사람들은 이러는구나라고 저도 놀래는데 이렇게 해변가가 있을 때 그 길을 따라서 뛰어다닌다, 조깅한다, along이라는 걸 쓰게 되죠. 얘는 장소 명사랑 어울린다라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between은 뒤에다가 복수 명사를 쓰거나 between A and B라는 등위 상관 접속사 알고 있지? through라고 들어가면 전치사 무엇을 통해, 관통해라는 뜻이고 among은 당연히 복수 명사. between은 둘일 때, among은 셋 이상일 때 우리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and 보이잖아, 그자? and 딱 보자마자 between A and B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B번 잡아주시고요. 106번. 이건 뭡니까? 이거는 얘만 봐도 여러분들 정답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저랑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보자마자 바로 생각나는 거 있으실 겁니다. 최상급이죠. 그런데 최상급에 덜을 갖다 붙여놨어요. 우리가 형용사나 부사의 최상급이 가장 기본인데요. 이게 붙는 순간 뒤에 형용사가 나와야 될까요? 부사가 나와야 될까요? 뭐라고요? 그죠? 대답 잘 하신 거 맞죠? 형용사지. 형용사가 나와야죠. 부사는요, 여러분 최상급으로 쓸 때 앞에다가 most밖에 못 써요. 여기 앞에다가 더 갖다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거 딱 알고 있으면 보자마자 그래 형용사 ABCD 동사 명사 부사 얘가 형용사니까 정답 D번 탁 하고 넘어가시는 거죠. 이 문제를 보시면서 뭐 복잡하게 앞에서부터 뭐 다가오는 워크숍의 목적은 해석할 필요 없는 겁니다. 더 most의 이 조그마한 더라는 정관사의 포인트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거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형용사의 최상급은 더를 갖다 붙이고 부사의 최상급은 더를 쓰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107번. 의미 먼저 한번 보실게요. potential.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이런 뜻이고 distinct, 뚜렷한 분명한 limited는 제한된 그리고 sorted라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얘가 좀 중요하겠죠. 앞에서 뭐라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러나 하면 실제 하고 싶은 얘기는 저 뒤에 있는 얘기일 확률이 높고 앞에 있는 내용이랑 반대 내용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The real estate agent urged Mr. Kwan to purchase the larger house immediately. 부동산 중개업자는 권 씨에게 커다란 더 큰 집을 즉시 구매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he was reluctant. 좀 꺼려졌다. 근데 막 살까 말까 꺼려집니다. 왜? Due to 뭐 때문이죠? His 무슨 budget. 돈 얘기 나왔어요. 자, 예산이 충분하다면 아무리 큰 집이라도 뭐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를 빼고서는 그렇게 꺼려지진 않겠죠. 아무래도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limited budget이라고 해서 정답 C번 들어가시면 되죠. 우리 이런 표현도 하나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monetary라고 하면 이제 뭐야? 화폐의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시원스쿨 강의 찍으면서 적은 필기 중에 가장 예쁘게 적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캡처해 주세요. 이게 진짜 이거는 컴퓨터로 쓴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잘 적었죠. monetary 화폐의 유통이라는 뜻으로 들어가고 constraints라고 들어가면 이제 제약이라는 뜻으로서 monetary constraints라고 들어가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약간 limited budget이랑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7번. 이 문제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전부 다 ly로 끝나긴 하고요. 실제로 다 부사이기도 해요. 근데 이 likely 같은 경우는 형용사로도 쓸 수가 있어요. 물론 부사도 되긴 됩니다. 얘가 이제 부사로 들어가게 되면 뭐 아마도 아마 혹은 뭐 필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전부 다 부사면 출제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게 매력적인 문제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과연 이 문제를 푸는 당신이 likely를 보면서 이게 되게 유명한 수거가 있다라는 걸 알고 두 번째로 또 형용사라는 포인트를 알까? 이게 지금 궁금한 상태거든요, 여러분. is라는 게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로서 주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be likely to do라고 해서 너무 유명한 수거도 있죠. be likely to do라고 꼭 외워두세요. be likely to 부정사라고 해서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일 것 같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 잘 해두시고요. 문장이 조금 해석이 어려운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쌤이 해줄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Production process,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들의 빈번한 교체 혹은 대체라고 해석할게요. 는 likely to cause 야기시킬 것 같습니다.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defective products라고 해서 결함이 있는 제품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생산 과정이 있어가지고 재료를 꾸준히 한 재료를 가지고 쫙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걸로 바꾸고 중간에 이걸로 바꾸고 하면은 결국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To appear on the market in greater volumes라고 해서 대량 생산에 있어서 시장에서 그럴 확률이 있다.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9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게요. 비동사랑 located 살짝 밑줄 들어가주면서 그래도 토익 공부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싹 던져드리면 뭐라 대답하시거든요. 뭐예요? be located. 그렇죠. 보통 in이라고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 솔직히 be located in이 정답으로 많이 나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꼭 in이라는 전치사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be located 다음에다가 꼭 전치사 in만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뒤에 어떤 명사를 썼느냐에 따라서 앞에다가 써야 되는 전치사의 종류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나는 be located in인 줄 알고 딱 봤는데 in이 없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1차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막 고민을 하시다가 갑니다. The university campus. 캠퍼스. 여러분 참고로 캠퍼스라는 거는 그 말 그대로 대학 캠퍼스이기 때문에 in을 쓸 수 없다라는 느낌이 오세요? in 언제 쓰는 거야? 자, in이라는 거는 폐쇄된 공간. 뭐 교실 안에 in the classroom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대학교 건물까지만 갔었더라도 in the university building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캠퍼스는 안 돼요. 캠퍼스라는 거는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그냥 그 지점을 언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in이 있었다고 해도 in은 안 되고 on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on the university campus 꼭 기억하세요. writing 같은 거 할 때도 in the campus, no 그렇게 잘 쓰지 않습니다. 무조건 on campus라고 하나 기억하시면서 이거는 폐쇄된 공간이 아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0번 들어갑니다. 이거는 요 단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 친구의 원형이 뭐예요? S-E-E-K라고 해서 seek. 이 단어의 과거가 sought. 그리고 과거분사 pp도 sought라고 들어갑니다. 뭔가를 찾다, 구하다라는 뜻으로 들어가죠. When decorating the patient's waiting room. 환자들의 대기실을 꾸밀 때 의사는 구하고 찾았습니다. 요청을 찾았다, 교체를 찾았다, 견적을 찾았다, 혹은 결론을 찾았다. 뒤에 내용을 보니까 세 개의 다른 페인팅 회사라고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 세 개의 다른 페인팅 회사가 있으면 A라는 회사에서는 저희는 얼마에 해드리겠습니다. B라는 회사에서 저희는 좀 더 깎아드릴게요. C라는 회사에서는 저희는 사은품까지 드릴게요. 라고 뭔가 좀 제안하는 견적서의 내용이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했다라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죠. 정답은 C번 estimate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111번 계속 넘어가도록 할게요. 111번의 retail outlet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죠. 아울렛 많이 들어보셨죠? 아울렛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도매점 이렇게 쓰잖아요. 저도 최근에 또 최근 아니네요. 벌써 한 달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8월 초쯤에 그 역시즌 세일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이제 여름에 겨울옷을 사면 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아울렛 같은 거 이렇게 막 찾아가지고 거의 80 몇만 원짜리 코트를 90%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건 사야 돼요. 돈이 아무리 없어도 그건 사야 돼요. 그래서 샀는데 정말 이쁘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한여름부터 매일 밤마다 입어보고 집에서 에어컨 틀어두고 이제 입을 계절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도매점으로 들어가. 근데 앞에다가 리테일을 갖다 붙이는 순간 얘는 이제 소매점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store이라든지 shop이라든지 그냥 제일 쉬운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 명사를 수식하는 건 누구의 역할인 거다. 옳지, 형용사의 역할이죠. A번 동사, C번이랑 D번의 명사밖에 안 될 거고 그나마 우리 B번이 분사 형태로 생긴 형용사로서 정답 될 수 있겠습니다. 정답 B번 잡아주시도록 할게요.
112번 들어갑니다. 자, 제가 좀 여쭤볼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볼게요. Although가 뭐예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맞는데 그것보다 쌤이 원하는 거. 부사절 접속사라고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되죠. despite 뭡니까? 전치사라고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C번에 regardless, what is that? regardless는 부사죠. 여러분 regardless는 of까지 붙여야지만 전치사가 될 수 있어요. of가 없는 상태라면 부사입니다. 그리고 nevertheless는 당연히 접속 부사, 부사기 때문에 콤마를 바로 찍어야 돼요. 자, 콤마 멀리 있으니까 부사 2개 먼저 치워주고 해석 가기 전에 A번이 정답이면은 뒤에 주어 동사 나올 거고요. B번이 정답이면은 뒤에 명사가 나올 겁니다. 빈칸 뒤에 쌤이 초록색 표시해둔 거 한번 보죠. The law number 하고 끝났잖아. 주어 동사 없이 명사만 출제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전치사 자리 정답 B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쌤, 저 이 문제 쌤처럼 풀었어요. 나 해석 안 하고요. A, B, C, D의 품사를 정확히 구분하고 난 다음에 구조 분석해서 풀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다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신다면 억지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문제를 지금 당장 해석으로 맞췄다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A번이랑 B번의 해석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 해석으로 맞추셨다면 운이 좋으신 거예요. 무조건 문법적으로 이거는 따져서 문제를 풀어주시도록 할게요. 113번 얘는 뭐 에휴 이런 거 맞춰주셔야 되죠. please 다음에 못 쓰는 거다. 동사, 원형. 그쵸? please not that. 자주 나오니까 넘어갑시다.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 the brochure 주어 for our new product 전명구 designed 그리고 to appeal to young adults between the ages 어쩌고저쩌고 들어간 상태죠. 근데 여기도 전명구니까 보이는 건 바로 좀 걷어낼게요. 가장 중요한 건 주어를 쓰고 동사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ABCD에 들어가 있는 has, was, be, are 하고 designed를 결합해 보니까 아 요만큼이 동사겠구나 라는 느낌이 좀 오십니까? 그러니까 designed라는 이 PP하고 쓰임이 좋은 뭔가를 찾아줘야 돼요. PP 앞에는 뭐 쓸 수 있다? 1번 have PP라고 해서 현재 완료답이 쓸 수 있죠. 2번 BPP라고 해서 수동태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C번은 정답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안 됩니다. 민낯 꺼내고 싶으면 최소한 앞에다가 조동사를 갖다 붙여야 돼요. 조동사가 있어야 원형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C번은 지금 버리고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 어떡하지? 나 진짜 미치겠어. 이러지 마시고 결국은 동사기 때문에 순서 수, 태, 시제의 순서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다시요. 우리 시온스쿨랩 여러분 동사 문제다 싶으면 마음 가는 대로 가시면 안 돼요. 이 의식의 흐름대로 가시다 보면은 나의 의식이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수, 태, 시제라고 옆에다가 적어두고 순차적으로 가셔야 돼요. 해볼게요. 자, 지금 주어 자리가 단수, 주어에 s가 없기 때문에 동사에는 무조건 s가 필요하죠. 수일치에서 D번을 먼저 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로 들어갈게요. have pp를 쓴다라는 건 능동이고요. be pp를 쓴다라는 건 수동입니다. 해석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그죠? 주어가 brochure이라고 들어갔는데 소책자가 스스로 디자인합니까? 디자인되어집니까? 디자인되어지는 거 당연히 수동 정답 B번으로 가셔야 돼요. You know what I'm saying?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수태, 시제 이 순서를 정말 기억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푸시면 모르겠는데 하고 그냥 아무거나 고르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수태, 시제 잊지 마시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115번 들어갑니다. accompany, implement, inform, reduce라고 들어간 상태이고 이 중에서 제가 어떤 단어를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B번 implement죠. implement이라는 단어는 명사로서 기구나 도구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 쓰는 거를 토익이 너무 좋아해요. 무엇을 시행하다. 그래서 보통 implement 당연히 타동사고요. 동사로 쓰였을 때 implement policies, 정책을 시행하다. implement reforms, 개혁을 시행하다. reform, 오예요. 그리고 또 뭐 decisions라고 해서 어떤 결정 따위를 하다. 되게 많이 써요. strategy라고 해서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시행하다. 정답은 B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기억 잘 해두세요.
116번 들어가겠습니다. typically, scarcely, 그리고 recently, relatively. 물론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가지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 거 뭐가 있을까요? typically는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라고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시제와 어울림이 좋겠죠. 현재 진행에도 가끔 쓸 수 있지만 현재 진행보다는 현재가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scarcely 같은 경우는 빈도부사죠. 이거 동의어 여러분들이 정말 꼭 아셔야 되는 거는 대표적으로 hardly. 이거 알잖아요. 그죠? 또 뭐 seldom, rarely 전부 다 동의어로서 거의 뭐뭐 않는 이라는 뜻으로 기억 잘 해두시고 recently는 포인트보다 1번 무슨 시제하고 잘 쓴다. 그렇지. 현재 완료하고 잘 쓰고 2번 누구하고 잘 쓰죠? 과거 시제하고 잘 쓰죠. 그잖아요. 내가 요즘 시원스쿨 토익을 배우고 있어 라고 하는 건 과거에 어떤 시점에 토익 공부를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쭉 공부하시는 거니까 현재 완료랑 어울리고 야, 나 최근에 미국 갔다 왔어 라고 하면 그냥 과거에 미국을 갔다 온 거니까 과거하고도 어울릴 수 있겠죠. 그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relatively는 이런 포인트는 없습니다. 자, 그럼 올라갈 건데 누가 봐도 BPP 수동태지만 시제로 봤을 때 무슨 시제죠? 현재죠. 저는 지금 A로 좀 마음이 많이 기운 상태긴 해요.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alaries are typically 넣어볼까요? Decided by the A's tax personnel manager. 급여나 연봉은 이 회사의 퍼스널 매니저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결정되지만 CFO가 약간의 조정을 추천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얘가 하는데요. 얘도 약간 조정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잖아요. 정답은 typically A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17번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딱 봐도 뭐야? 관형명이죠.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자리 들어가겠습니다. 이 디테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꼭 외워주셔야 돼요. 디테일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죠. 디테일드는 PP의 형태로 생겨 먹었지만 형용사로 표현이 굳어진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용사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상세한, 자세한 저런 게 또 뭐가 있을까? 자격을 갖춘이라고 했을 때 qualified라는 단어도 있고요. 노련한, 능숙한이라고 할 때 skilled라는 단어도 있죠. 뭐 experienced, 경험 많은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이렇게 PP 형태로 생겨 먹었지만 형용사로 굳어진 애기들은 따로 암기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118번. 연수가 개최되어질 겁니다. 3일 연속이네요. 이렇게 over는 여기서 뭐뭐 동안 뭐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죠. 3처럼 숫자 들어가고 뒤에 뭐 days든 weeks든 month든 years처럼 들어가게 되면 보통 consecutive 참 많이 씁니다. 어차피 해석을 해보시더라도 연수는 3일 연속으로 will be held, 개최되어질 겁니다 라고 해석되니까 꼭 외워 들어가시는데 consecutive랑 동의어를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successive입니다. 이 successive 외워 들어가시고요. 우리가 이 successive도 형용사지만 다른 형용사도 알고 계시죠? successful이라고 들어가면은 성공적인. 얘는 잘 아시는데 successive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successive, consecutive까지 동의어 잘 챙겨두도록 합니다. 119번 별표 들어가 주시고 이 문제 한번 해보자.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문제 오늘 꼭 풀고 싶었어요. 9월 30일 적중 특강에서는 아마 이 문제가 가장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봐요. The manager's use of company vehicles is an issue 라고 해서 is 동사 먼저 하나 찾았어요. The CFO has been meaning to discuss 라고 해서 동사 하나 더 찾았어요. 뭔진 몰라도 한 문장에 동사가 2개 들어가면 동사끼리 연결해주는 누가 필요한 자리다. 누구라고요? 접속사 필요하죠. 어차피 ABCD 접속사 다 들어가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접속사 뭐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딱 봐도 앞자리에 an issue라고 해서 선행사 명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내가 관계대명사로 풀어야 되겠구나. 왜냐면 ABCD는 명사절 접속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얘가 명접인지 관계대명사인지를 구분하는 유일한 방법은 앞에 명사가 있냐 없냐 그거 딱 하나예요. 앞에 명사가 있으면은 관계대명사고 명사가 없으면 명사절 접속사로 보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어쨌든 얘는 안 돼요. 관계대명사 what은 이미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사 뒤에다가 관계대명사 what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선행사가 issue라고 해서 사물의 명사로 들어갔죠. 그럼
안 되겠죠. whom은 언제 쓰는 겁니까?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 쓰는 건데 이미 선행사가 사물로 들어갔기 때문에 C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A번과 D번이 남아있는데 D번 같은 경우는 where, 정확하게는 관계, 부사라고 해서 뒤에다가 어떤 문장 쓰는 거다? 옳지, 완전한 문장 써주셔야 되고요. which는 뒤에다가 불완전한 문장을 쓸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미션은 뭐다?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그것만 찾아주시면 끝나는 건데 그거를 잘 못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릴 건데요. To discuss 보이세요, 여러분? 초록색 표시된 부분 한번 볼게요. CFO라는 사람이 has been meaning 그리고 to discuss까지는 왔어요. discuss는 대표적인 타동사입니다. 쌤 어디에 대해서 토론하다 하니까 discuss about 아니에요? 라고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discuss about이라뇨. discuss는 타동사입니다. talk 어머야 목소리 너무 컸나? talk about은 돼요. speak about 이런 건 되지만 discuss는 about 붙이지 않는 타동사거든요. 얘는 뒤에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있어줘야 되는데 목적어 없이 전명구로 딱 처리됐다라는 건 이거 불완전하구나. 정답은 A로 들어갈 수 있으셔야 돼요. 깔끔하죠? 잘 정리해 두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번. despite 전치사, although는 부사절 접속사, since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고요. however는 부사로 쓰이거나 복합 관계 부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콤마가 멀리 있고요. 부사는 안 되겠네요. 그리고 significant rise라고 해서 명사로 들어간 상태라서 접속사가 정답이 될 수도 없습니다. 복합 관계부사도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결국 요 전치사와 요 전치사가 남아있는 상태니까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sense는 뭐뭐 이래로 이후로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죠? 수요에 있어서 상당한 증가. 수요에 있어서 상당한 증가, 좋은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The expansion of the production facilities. 생산시설의 확장이 얼마나 왜 지연 대비 때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라고 해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수요에 있어서 엄청난 증가에도 불구하고 확장하는 것 자체가 지연돼 버렸습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 전치사 정답 들어가시는 게 딱 좋겠네요. 됐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적중특강 문제 20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좋은 문제 그리고 조금 어려운 문제를 골랐어요.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서 배워가시는 게 있으셔야 되니까 좀 어려우셨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9월 30일 시험 잘 치시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